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충청도의 작은 마을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다. 김재철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각 낡은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선다. 칠순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발걸음은 가볍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하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그를 반긴다. 채소를 고르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놀림, 생선 괴짝을 나르는 젊은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시장을 채운다. 김재철은 오늘도 단골 상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식재료를 고른다. 무청은 선명한 초록빛을 띄어야 하고 고춧가루는 색이 너무 진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을 돌며 장을 보는 동안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외동딸 은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한 딸의 방문.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라는 말이 돌아올 때면 그저 씁쓸한 웃음만 짓는다.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자전거 바구니는 신선한 식재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오늘 손님들의 얼굴을 하나둘 떠올린다. 매일 아침 단골 손님인 이장님은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점심때면 들르는 우체부 아저씨는 김치찌개를 즐겨 찾는다. 그들의 기호를 완벽히 기억하는 것이 그의 작은 자부심이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낡은 주방이 그를 반긴다. 흔들리는 수도꼭지, 녹이 슬기 시작한 개수대, 그리고 오래된 가스레인지. 모든 것이 그의 세월만큼이나 긴 시간을 함께했다. 김재철은 묵묵히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한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정성 어린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다듬어진 춤사위처럼 자연스럽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 장보기가 힘들어지고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는 일도 전보다 버거워졌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는다. 대신 더 일찍 일어나 천천히 준비하고 잠깐씩 쉬어가며 일을 한다. 저녁이 되어 식당 문을 닫을 때면 그는 혼자 남아 하루를 정리한다. 텅 빈 식당에 울리는 그릇 닦는 소리가 외로움을 더해준다. 딸 은주가 어렸을 때는 이맘때쯤 숙제하다 말고 주방으로 와서 아버지를 도왔다. 지금은 그 시절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느껴진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식당이 오래된 만큼이나 정이 깊다고 말한다. 낡은 식탁과 의자, 바랜 벽지, 그리고 오래된 주방 기구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으로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김재철은 매일 밤 식당 문을 잠그며 내일을 생각한다. 내일도 새벽이면 여전히 어둠이 깔린 시장으로 향할 것이다. 그의 하루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한 끼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늦은 오후, 김재철은 창밖을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마을 전체를 뒤덮으며 비가 시작되었다. 평소라면 이미 장을 봐둔 시간이지만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단체 손님들 때문에 재료가 일찍 바닥났다. 그는 어깨가 쑤시는 것도 잊은 채 손수레를 꺼내들었다. 비가 오는 날이라 자전거 대신 손수레를 써야 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며 골목길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다. 김재철은 우산을 한 손으로 꼭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수레를 끌었다. 우산이 비바람에 자꾸 뒤집히려 했지만 그는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처진 땅을 밟을 때마다 그의 낡은 운동화에서는 물기 어린 소리가 났다. 좁은 골목을 돌아 나오는 순간이었다. 손수레 바퀴가 갑자기 도로 턱에 걸려 중심을 잃었다. 김재철은 순간적으로 손수레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손수레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고급 SUV의 옆면을 긁고 말았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김재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차의 옆면에는 선명한 긁힘 자국이 생겼다. 비에 젖은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비 오는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시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그였다. 도망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20분이 지나갔다. 김재철은 비를 맞으며 차 옆에 서 있었다. 우산은 이미 바람에 망가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의 옷은 완전히 젖어버렸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그는 자리를 지켰다. 차주가 나타나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남자와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우산을 쓴 채 다가왔다. 남자는 차에 긁힌 자국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붉어졌고 거친 어조로 김재철을 질책했다. 김재철의 어깨는 움츠러들었다. 그때 여성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우산을 김재철의 머리 위로 가져갔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의 상태를 걱정했다. 여성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남자를 한번 쳐다보았고 남자는 자신의 상사인 그녀의 모습에 말을 멈추었다. 김재철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재료가 떨어져 급하게 나왔다는 것, 비 때문에 자전거 대신 손수레를 끌고 왔다는 것, 그리고 실수로 차를 긁게 된 경위를 말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명에 여성은 귀 기울여 들었다. 여성은 김재철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의외의 제안을 했다. 자신이 지역 사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차 수리비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대신 할아버지의 식당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것이었다. 김재철은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하려 했다. 자신의 실수로 생긴 일인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성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렸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김재철의 마음속 무거움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갑자기 찾아온 이 변화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김재철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 문을 열었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시계를 확인했다. 여성이 약속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주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다. 오래된 의자들의 흔들림도 평소보다 더 신경 쓰였다. 벽지가 벗겨진 모습, 녹슨 주방 기구들이 이제야 민망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너무 안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여성이 나타났다. 어제와는 다르게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세련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식당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다. 주방으로 들어가 설비들을 확인하고 손님들이 앉는 공간도 자세히 보았다. 식당에 담긴 30년의 세월과 이야기를 알아보는 듯한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다. 김재철은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내가 먼저 떠나고 딸이 도시로 떠나고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여성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었다.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살리면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김재철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김재철은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의 사고부터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주의 놀란 목소리, 그리고 잠시 이어진 침묵 끝에 은주는 내일 내려오겠다고 했다.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낀 김재철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다음 날 은주가 서울에서 내려왔다. 오랜만에 식당에 들어선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낡은 주방에서 혼자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식당 내부, 그리고 여전히 정성껏 음식을 만드시는 아버지의 뒷모습.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파고들었다. 은주는 아버지와 함께 지원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났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자주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마침내 김재철은 프로그램 참여를 결정했다. 은주는 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하며 주말마다 내려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시간들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식당 문을 닫고 난 후 아버지와 딸은 오래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은주는 어린 시절 이 자리에서 숙제를 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 시절 아버지는 늘 묵묵히 그녀를 지켜봐 주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앞으로의 계획, 식당의 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아버지와 딸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공사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낡은 설비들이 하나둘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녹슨 개수대 대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싱크대가 들어섰고 흔들리던 가스레인지는 최신식 인덕션으로 바뀌었다. 바랜 벽지도 깔끔한 타일로 교체되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마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30년 동안 한결같던 공간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일부 마을 주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먹으러 오던 이장은 식당이 고급스러워져서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다른 단골 손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새로운 인테리어가 들어설 때마다 가격 인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재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당을 바꾸기로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새로운 기계들 앞에서 그는 자주 멈칫거렸다. 인덕션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고 디지털 계산대 앞에서는 한숨만 나왔다. 은주는 주말마다 내려와 아버지의 고민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이해했다. 변화는 늘 두려움을 동반하는 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은주는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먼저 그녀는 마을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녔다. 할머니들의 집을 방문해 이야기를 듣고 마을 정자에서 할아버지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불안과 걱정을 귀담아 들었다. 그 과정에서 은주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외관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이 식당은 추억이 담긴 공간이었다. 30년간 함께 해온 정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은주는 지원 프로그램 팀과 상의했다.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되 옛 모습을 완전히 지우지는 않기로 했다. 30년 동안 손님들이 앉았던 나무 의자들은 새로 칠을 하고 보수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벽 한켠에는 오랜 세월 동안 찍은 마을 사람들과의 사진을 전시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공간 활용이었다. 은주는 식당 한쪽을 마을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미자고 제안했다.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숙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옛날처럼 주방 앞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카운터도 설치했다. 김재철도 조금씩 변화에 적응해 갔다. 처음에는 낯설던 인덕션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디지털 계산대의 사용법도 하나둘 배워갔다. 그의 음식 맛은 여전했다. 아니, 어쩌면 더 좋아졌는지도 몰랐다. 새로운 설비 덕분에 음식 준비가 한결 수월해졌고 그만큼 더 정성을 들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편하게 식당을 찾았다. 새로 생긴 커뮤니티 공간은
금세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할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녁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식당을 채웠다. 마을 이장도 이제는 깨끗해진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다며 흡족해했다. 김재철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안도했다. 처음의 우려와 달리 식당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깊이 마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랐다. 새로운 설비와 공간은 단순히 외관의 변화가 아닌 더 풍성한 소통과 나눔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식당은 평소와 다른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마을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찾아와 결식 아동들을 위한 무료 급식 제안을 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였다. 김재철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의 눈앞에는 어린 시절 은주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내가 떠난 후 어린 은주를 혼자 키우며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의 은주처럼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소식을 들은 은주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편하게 공부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커뮤니티 공간 한쪽에 작은 책장을 들였다. 주말마다 내려올 때면 서울에서 아이들을 위한 책을 한두 권씩 가져왔다.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수줍은 걸음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김재철이 내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밥을 먹은 후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다. 김재철은 주방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때로는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은 늘어갔다. 결식 아동이 아닌 아이들도 찾아왔다. 방과 후에 혼자 있기 싫은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김재철의 식당은 어느새 아이들의 안전한 둥지가 되어 있었다. 이런 변화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아이들의 간식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다.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오는 할머니,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오는 할머니들이 늘어났다. 퇴직한 교사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2번씩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봐주겠다고 자원했다. 마을 사람들의 참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누군가의 제안으로 마을 영화관이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식당의 커뮤니티 공간은 작은 영화관으로 변신했다. 벽에 걸린 프로젝터로 영화를 상영하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원 프로그램을 도왔던 여성도 종종 식당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를 보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단순한 식당의 현대화를 넘어 진정한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된 것이다. 그녀는 이 사례를 회사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식당의 메뉴도 조금씩 다양해졌다. 김재철은 여전히 전통적인 한식을 고수했지만 은주의 제안으로 몇 가지 건강식 메뉴를 추가했다. 현미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계절별로 특별한 건강식 반찬을 내놓았다. 이런 변화는 젊은 손님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제 식당은 단순한 식사 공간을 넘어 마을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되었다.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 있으면 이곳에서 첫 번째로 축하를 받았고, 어려움이 있는 이웃이 있으면 이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우리들의 식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재철의 정성 어린 음식이 있었다. 새로운 설비와 깔끔한 인테리어 속에서도 그간에는 된장찌개의 맛은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세월이 쌓인 만큼 음식에 담긴 정성도 더욱 깊어진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작은 교통사고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마을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김재철의 식당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새벽 장보기를 도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방 보조도 자원했다. 은주는 약속대로 매주 주말이면 고향을 찾았다. 때로는 피곤해 절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피로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특별한 활력이 되었다.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말만큼은 반드시 시간을 내었다. 어느새 은주는 음식 재료를 보는 눈이 생겼고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그녀의 손놀림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다. 아버지의 꼼꼼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김재철은 딸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식당은 점점 더 풍성해졌다.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우리 식당 도우미 모임이 생겼다. 어르신들은 김치와 장아찌를 담가왔고 젊은이들은 주말마다 배달 봉사를 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된 도시락 배달은 이제 마을의 으뜸가는 봉사활동이 되었다. 지원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지만 식당의 변화는 계속되었다. 그것은 외관의 변화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였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이 식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일도 잦아졌다. 김재철은 이제 식당 일을 하면서도 더 이상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다. 새로운 설비들은 그의 일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고 무엇보다 주위의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방과 후에 찾아오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식당을 생기로 가득 채웠다. 김재철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 깊어진 주름은 이제 행복의 흔적이 되어 있었다. 은주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우연한 사고로 시작된 변화가 이토록 큰 행복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주말이면 고향을 찾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은주의 삶에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식당에서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오래된 식당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점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재철의 식당은 여전히 매일 아침 문을 열고 따뜻한 밥을 짓고 정성스러운 반찬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변화는 작은 배려와 이해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증거가 되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